김프로님 이제 4만 명 돌파를 했고요. 이제 딱 10,000명. 그거 좀 한번 그거 아까 그 그림 한번 올려봐 주세요. 뭐죠? 아니 내가 만들었지 아침에. 아 지금 현재 몇 명인가? 저거. 네, 35,000. 네. 네. 600. 저거 이제 아침에 할 때잖아 할 때. 저거 만들 때가 35,000원인데 지금 얼마? 4만 명?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 5,000분 정도 1시간 반 들어오시는데. 사이에 네. 한 5,000명 늘었으니까 저게 한 열흘치 는 거긴 해. 사실.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한 2주 저게-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저 청원 시작한 지가 10월 10일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 10월 10일. 2주 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가능하면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저게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걸 그냥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강행이거든. 가만히 있으면 내년 1월부터 발효야. 그래서 빨리 저걸 국회 지금 여야가 지금 뭐 굉장히 냉전 중이긴 한데 네. 저건 이제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천만 우리 투자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빨리 저 동의라도 하셔서 시간이 그렇죠, 없단 그렇죠. 말이지. 네. 그래서 동의라도 하셔가지고 잠깐 국회의원들이 기재위 국회의원들이 이게 지금 1등이거든 청원. 국회 청원 중에 지금 핫 1등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이네. 그래가지고 여야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냉각돼 있지만 저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라도 빨리 토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9시 정확히 9시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대충 9시 반 정도까지 하니까 30분 만에 그냥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야.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네네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일단 9시 장이 시작됐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오늘 일단 상승 출발했고요. 5포인트 정도 오른 한 0.25% 한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습니다. 223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포인트에 출발해서 1.9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27%인데 뭐 네. 미국은 급등했지만 사실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2% 그렇죠. 크게 빠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그냥 못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아유, 같고요. 뭐, 알파벳이 또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네,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좀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어가지고요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그래도 0.3%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5%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그 삼성 SDI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 이상 주가 좀 오르고 있고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한 20% 기대치에 미달했지만 50% 내년에 그 설비 축소하겠다. 이런 투자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주가는 조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1.5%인데 오늘 미국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업종이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리고 SKC라든가 또 LG화학 이런 기업들도 각각 한 1%씩 주가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주인 두산퓨어셀도 일단 1.3% 오르고 있고 어제 그 원전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한전기술이 1.6% 정도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르게 반등은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좀 하락하는 기업은 그 어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그 OLED TV 공장 이제 이 가동 중단 들어간다 연말에. 네네. 그 뉴스가 단독으로 좀 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로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넷마블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FNF가 마이너스 1.8%, LG생활건강이 마이너스 1%. 약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 오전에 출발이 안 좋았어. 오리온도 한 1% 빠지는 거 보니까 중국 소비와 밀접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출발이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올라서 0.34% 상승을 해주고 있고 상승이 더 많습니다. 524개, 하락은 한 249개 정도로 일단 2배 정도 상승이 많고요.
코스닥은 현재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3% 정도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 교육 회사나 인수하면서 평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올랐고 2차 전지 소재주죠. LNF가 한 2%, 또 메지온이 한 2%, 에코프로비엠이 1.5%, 셀리버리도 1.7% 정도 올라서 여전히 바이오 쪽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 출발은 괜찮습니다. 네. 반면 오늘은 이제 그 신라젠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그 회사죠. TSE가 마이너스 2.5%, 엔터주인 JYP 엔터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Y젠터도 한 1% 정도 빠져서 오늘 엔터사들은 좀 빠지고 있고 어제는 사실 그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근데 오늘은 일단 오전엔 조금 어제 급등의 후유증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그냥 보합이고요. 상승 종목이 784개, 하락이 508개로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일단 상승 종목이 더 많아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일단 그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한 281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전기전자입니다. 그냥 집중 어제도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오늘도 한 429억 정도를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고 운수 장비 좀 사고 있고 나머지는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오늘 철강주 제외하고는 이제 전 업종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40억 정도.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건설기계 쪽이 좀 좋은 게 일단 어제 현대두산인프라코가 실적이 좀 괜찮더라고요. 예. 그 현대두산인프라코 저도 오늘 보고서 읽어보니까 원래 굴삭기 회사인데 그 뭐 K2 전차 같은 데 들어가는 방산 엔진 있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요? 엔진도 만든대요. 예. 아, 거기 그렇습니까? 엔진이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 한 50%나 된대요. 그게 왠지 알려졌을까요? 근데 오늘 저도 이제 보고서 보면서 와, 엔진 이익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근데 이제 못 갔던 이유는 그거죠. 중국 비중이 워낙 높은 회사니까 굴삭기 쪽이. 그래서 안 좋았는데 오늘 6% 일단 오르고 있고 현대 에버다인, 현대건설기계. 근데 이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기사가.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이 오늘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인코가 제가 얼핏 기억이 한 12,000~13,000원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었구나. 뭐가요? LG 엔솔이 네. 52만 3천 원이니까 네. 이 약세장이 돋보이네. 이 시총 2위 아니야. 지금 120조까지 왔네요, 거의. 아니 지금 두인코 얘기하는데 갑자기 엔솔 얘기 왜 꺼내시는 거죠? 아니, 난 시장의 주류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지 개인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슈가 터졌잖아요. 아 LG 엔솔 맨날 얘기나고 삼성전자 맨날 얘기나고 또 그거 해야 됩니까? 주류라고. 아 이건 난 아니라고. 아니, 맨날 나오는 걸 뭐 삼성전자 그러지 맙시다. 아 두산인프라코. 네, 오늘 그래서 뭐 호재가 좀 나오면서 오늘 건설기계 전체가 음흠. 가장 좀 센 것 같아요. 사실 정프로 그 발언 저거보다는 내가 얘기하는 게 또 빠른 것 같다. 뭐가요? 어? 아 청원 속도 몇 명이에요 지금? 확실히 4만 그새- 1,000명이네. 4만 1,000명. 3분 만에 딱 1,000명 늘어버렸잖아. 아 여미사님 얘기하면 더 빨라질려나?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30분 안에 되겠는데 이 추세면 네, 좀, 한 3, 4분 만에 한 10,000명, 한 1,000명 늘었으니까 아 그리고 5만 명 안 되면 오늘 안 끝낼 아니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저걸 아는 것 같아. 우리가 저 끝날 때 정도 되면 뭔가 낼 것이다. 바스 보고 청원 완료한 분들 인증샷 해가지고 바스 보고 아. 이런 거 이벤트를 분명히 한다. 쟤네들 본질 알거든. 아하. 특성 알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아하. 자, 여러분. 다 읽혔어. 네,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예, 종목 업종도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뭐 원전주도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네. 2차 전지 쪽도 아까 이제 LG엔솔이나 특히 삼성 SDI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MLCC 관련주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건설경 기계 외에도 좀 동반해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워낙 지금 태양광주들이 뜨겁다 보니까 오늘도 국내에선 일부 기업들이 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또 리비안 관련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미국에서 리비안이 한 1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품주들 좀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전기차, 원전, 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쪽이 일단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좀 게임 업종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 분쟁할 때 항상 올랐던 그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때문인 것 같아요. 인터넷 대표주하고 게임주가 좀 빠지는 건 알파벳이 오늘 지금 시간에서 안 좋잖아요. 이제 광고 매출. 네. 특히 카카오 네이버도 근간이 광고 매출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편의점 회사들 주가 조금 밀리고 있고요. 면세점이라든가 중국 소비주들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왜 이래요? 왜 이럴까요 또? 게임 회사들이 항상 이제 인터넷에 같이 섞여 있어요. 이쪽 아. 업종 자체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거기서 ETF가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회사 인수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가 빠지면 또 항상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 네, 블리자드. 왜 게임 뭐 안 좋아? 오늘은 좀 안 좋아. 오늘 넷마블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넷마블 6%. 네? 뭐 근데 넷마블은 악재는 아직 대형주가 6%나 빠져. 보시라고 이거 한번. 그래프를 와, 빠지는 거. 완전 반등 자체가 네. 없었구만 넷마블이요. 자 1년 봐도 이렇죠. 1년 봐도 쭉 끝도 없이. 아, 넷마블을 내가 왜 샀죠? 아니 그 얘기 좀 해줘. 아니 글쎄요. 정프로 왜 샀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사고 나서 얘기했지 자기가. 제가? 뭐 사기 전에 뭐 상의한 적 있어? 아니 그때 뭐가 누구 나와 게임 누구 어? 애널리스트 나오셨었나? 아니 누구 탓하지 말고 지금 와서. 근데 넷마블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좋게 평가하신 분이 없었던 게 그래. 이게 자꾸 실적이 적자나고 게임주 있었거든요. 중에 넷마블 저 좋게 최우선주로 보시면. 한 사람 거의 거의 없는데. 없었어요. 왜 들어갔지? 어? 아 그냥 낙폭과대로 내가 들어갔나 보다 그러면. 응? 이게 한 20만 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한 13만 원까지 쭉 빠진 거예요. 뭐야 이렇게 빠질 이유가 뭐 있어? 모두의 마블 모두인데 응. 그러면서 넷마블 아, 제가 한번 그러셨구나. 들어갔나 봐요. 근데 결국 이제 넷마블이 그때 20만 원 건 것도 그 BTS 때문이거든요. 하이브. 아 맞아. 하이브랑 연동이 돼가지고. 네. 근데 지금 하이브 주가도 안 좋고 또 같이 좀 아 빠지는. 하이브 맞아요. 하이브의 그 뭐죠? 위버스 뭐 이런 거. 네. 넷마블이 또 하이브의 이대주인 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분 투자도 좀 돼. 있고. 네. 위버스는 어떻게 됐어 그때? 위버스요? 지금 위버스도 요즘에 얘기가 전혀 없던데요. 뭐 위버스 오픈을 하긴 했는데 전혀 뭐 이제 BTS도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얘기가 좀 속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계양이랑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던데. 누구? 아, 위계양이라고 있어요 또. 자 여러분도 주가 막 4분의 1토막씩 나봐요. 제대로 된 개가 떠오르나 엉뚱한 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볼까요? 네, 증시가 그래서 좀 약간 정체돼 있는 음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삼성전자가 참 이 주식도 연구 대상이야. 삼성전자. 실적 네, 안 좋은 거 발표하면은 야 그때가 나 단기 바닥은 쳐줘. 52,000원에서 그래도 58,000원. 이 장에 이 대형주가 LG 에너지 솔루션 1, 2등 갖고 있지 않은 저 사람들은 네. 되게 썰렁하대 지금. 봐봐요. 제가 이래서 삼성전자, LG엔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제 멘트는 똑같잖아요. 58,100원. 이 안 좋은 시장에 58,100원 유지한 이 보통 아닌데. 이거 어제 기억나시죠? 51,000원까지 떨어졌던 게 야, 한 달 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반복되는 이 삼성전자 엔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염이사님 한마디 하세요. 염이사님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아, 지금 금투세 41,500이야. 41,500? 8,500. 아니 뭐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하고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마지막 그 뭐라 피니시블로 한번 날려주시지. 아무튼 금투세 지금 어제 금융위원장도 발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는 좀 지금은 유예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언급이 나왔고,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야 된다는데 뭐 반대하실 분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또 지금 증시 체력을 봐서는 감당이 안 되고 뭐 아마 기사로도 나왔겠지만 예전에 대만이 양도세 도입했다가 지수가 한 30%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했다. 다 철회해버렸죠. 다 철회했다가 다시 하고. 철회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년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 환율에도 영향을 주잖아.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으로 가는 게 더 가속화되고. 네 미국 투자를 또 물론 이제 해외 투자를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근데 환경이 지금 앞으로 네. 나는 그렇거든. 앞으로 6개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큰 변동성 구간에 있는데 뭐라도 한 꼭지라도 기존에 뭘 위험하게 하거나 뭐 약간 변화를 줘서 이게 예측 불가할 수 있는 상황을 꼭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냐. 네. 하던 거를 뒤집라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약간 유예해 놓고서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 융통성은 좀 부려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증권 투자하는 사람도 1년에 10조씩 거래세로 정부 이미 재정을 내고 있는데 이중과세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있어요. 거래소는 뭐 깎아준다고 했지만 어쨌든 존치잖아 존치. 그래서 그래서 나는 투자자들도 되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양반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철폐하라. 왜냐하면 이게 공약 사항이니까 네. 철폐 안 하고 2년 유예를 해달라는 거잖아. 네. 유예. 그것도 안 된다고 하기는 좀 명분이 그렇지 않나? 네. 응? 이거 못 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어려운 예, 국면이니까 유예해놓고서 야 그건데 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거든 최근 한 2, 3일 동안 네. 이게 또 여기도 많이 쓰지만 세금 문제라서 민감하잖아 부자 감세니 뭐 이런 얘기 프레임도 있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유예를 해줘달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영원히 그거가 아니라 청원의 내용이 이걸 지금 급변하는 시장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유예해 놓고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도 예전보다 이제 저희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변한 게 어쨌든 이런 이제 3% 같은 매체가 생겨서도 있겠지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번에 뭐 DBI텍 풍산도 물적 분할 철회돼 버렸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법과 있겠지.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계속 뭐 좀 알리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 청원이 올라와 있고요. 대략 4만 한 2,000명 가까이. 네, 4만 2천 분 가까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리포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KB증권의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그 내년 전망 자료를 이제 길게 썼는데 뭐 요약만 좀 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세 가지 파동이 겹쳐서 나타나는 시기다. 뭐 아마 키친 파동, 콘트라 TF 파동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키친 파동 이제 경제 주기의 그 키친 파동이라고 하죠. 단기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부엌할 때 그 키친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죠. 아 그래. 예. 그래서 이제 키친 파동 보통 4년. 재고 사이클이요, 재고. 아. 재고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콘트라티 40개월 순환의 단기 파동을 네, 키친 단기. 파동이라고 예.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초장기 파동은 50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콘트라 TF 파동. 쿠즈네츠 파동도 있어요. 25년짜리.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키친 파동 상 내년엔 좀 경기 사이클이 좀 바닥 찍지 않을까. 좋은가 보다. 아실 필요까지 없다 그러니까. 나 그럼 맨 처음에 뭐 치킨 파동을 혹시 잘못 얘기하신 건가? 왜냐면 지금 다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조류독감 돌아갖고 닭값 막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얘기. 우리가 이름까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재고 사이클이거든요. 이 기침 파동이.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좀 저점 지나지 않을까 KB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탈출의 시기를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국채 금리가 아마 내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다. 그 가장 큰 근거는 고용이 내년 되면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럼 연준이 피벗할 수 있잖아요. 사실 조금.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초장기 파동이라 그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50년짜리 이거는 일단 탈세계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그동안은 세계화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강했던 것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상보다 이 B2B라 그러죠. 기업 대 이제 기업 간의 비즈니스하는 이런 투자 사이클이 물량과 가격 모든 면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나 신기술 투자 관련된 시크릿컬 업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이익은 감익할 것 같고요. 한 10% 정도. 그렇지만 뭐 감익은 이미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뭐 그런다고 해서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주가가 이익의 선행에서 좀 최근에 좀 괜찮아지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시간이 만약에 다가오고 있다면 이 반도체랑 같이 갈 게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근데 과거에 반도체 좋았을 때 IT하고 경기 민감주가 같이 갔대요. 네. 근데 옛날에 경기 민감주 하면 철강 화학 같은 게 많았잖아요. 뭐 조선이나.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국영제 기업들보다는 뭐 에너지, 배터리, 소재, 전력 발전, 로봇, 우주 이런 이제 약간 신경제, 뭐 에너지 이쪽과 관련된 게 예전에 국영제를 대체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국가들이 투자를 확대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 당연히 미국이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 맞서려고 그러고 요새 사우디가 좀 심상치가 않죠. 미국과도 대응 이제 약간 좀 틀어지려고 하지만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적응하려는 한국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국가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첨단 기술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첨단 기술 분야 쪽에서 두 가지인데요. 과학기술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 쪽에서는 2023년에 그 달파라고 혹시 아세요? 그 미국의 달파, 예, 다르파, 미 국방부 예, 고등 연구 네. 계획국 이게 인터넷 처음 탄생한 곳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예. 여기서 내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된 분야가 반도체 그 패키징 분야라고 합니다. 후공장. 그래서 이런 쪽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패권 경쟁에서 우주, 인공지능, 5G 이런 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원전 이런 네. 쪽을 좀 주목하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당사의 김윤정 이상훈 연구원님이 어제 사실 원전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 이제 좀 자료가 나왔는데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어제 좀 피소를 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우리 한국 한수원이요. 소송을 아마 지금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우리가 이제 어디죠? 그 폴란드인가 어디로 이제 수출? 네, 폴란드 이거 수출하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뭐 자기네 특허 기술 뭐 이런 거 뭐 침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네, 소송을 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 없이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한수원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APR 이제 한국형 원자로 1,400 설계에 자사 지적재산권이 포함돼 있어서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르면 사전 승인을 좀 받아야 된대요.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기사 내용에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었고 근데 폴란드는 한국, 미국, 프랑스 순으로 가격 경쟁력을 좀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어쨌든 한수원 측에 이제 소송을 좀 제기한 것 같고 미국 원자력법에 의하면은 핵물질이나 보안 자료를 재이전할 때 미국 동의가 필요하고요. 20% 이상의 농축이나 재처리할 때는 신규 협정으로 미국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미 원전 동맹 강화도 좀 어려워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개 달성이 있거든요. 이런 게 또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아마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한수원과 폴란드 전력공사 여기서 그 거기 원전 건설 관련한 의향서에 대해서 서명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폴란드 그 원전과는 따로 하는 겁니다. 별개 규모고 이번 원전 프로젝트는 이번에 할 거는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 규모는 1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어쨌든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건 자금 조달 능력하고 신뢰도에서 좀 높게 평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미국을 뺀 제3국으로의 원자로 수출은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수출에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셨고 문주현 당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그렇지만 소송이 만약에 길어지면 양측 모두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웨스팅하우스 뒤에 미국 정부가 있는지 단지 이익을 노린 건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고 네. 한수원 측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대응책 모색하겠다. 요거 이렇게 좀 기사가 있잖아요.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어제 언더스탠딩 보시면 그 우리 김상훈 네네. 언더스탠딩 기자예요. 딴 데 네. 기자가 아니라 네. 김상훈 기자 아주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뭐 우리 여미사가 얘기한 내용과 더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저희만에 걸려. 네. 우리가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 못 보시는 분들의 그 아쉬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이슈를 다뤘던 어지간한 중요한 이슈면 저희가 이미 다뤘거나 다루고 있거나 다룰 예정이거나. 야, 42,500명인데 어떻게 5만 찍을 때까지 그냥 나 여기 있을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만? 예. 사실 진심이야 무의식주의자야. 그렇게 배신하나? 저는 좀 정선생 뭐 약속 있어요? 아니 뭐 대답들 저는 안 이제 노인네 한 명 놔두고 그냥 볼모 잡힌다 이거지. 아유, 또 시청자분들이랑 또 이게 조금 나 끈 갖고 와. 저 혁대 좀 갖고 여기 묶어버려. 자리에 꽁꽁. 혼나. 포박을 해버려 아예 그냥. 네. 아니 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가만히 있다가 뭘 딱 하나 꽂히잖아.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기. 못 보기는. 약간 그런 병이 있어.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도 네. 뭐 딱 해가지고 뭐 내가 저기 한번 뚫어봐야지. 그 거래처 있잖아. 무조건 어. 무조건 그냥 어. 대시죠. 어. 여성분 마음에 들어도 무조건이죠 그냥. 그런 건 아니야. 하나 진짜로. 꽂히면 하나 끝입니다. 진짜로 2000 몇 년도야? 2001년도인가? 아 그때 예. ABS 5천억 발행했다가 또 하나 게 돼갖고 그거 못 팔면 막 회사 망한다 그랬거든. 네. 야, 그 광화문에서 팔아냈잖아요.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오면서 모든 금융회사 내가 그 겨울에 다 들려가지고 네. 사 안 사? 다 안 사? 팔아냈지. 알았어. 그렇게 이제 처음 가본 데도 들어가서 팔았다니까. 나 김동완이요. 사겠어 안 사겠어? 그렇게 다 파셨어요. 다 팔았지.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그 특이한 그 군인 정신 같은 게 우리 김프로님은 또 강하게. 왜? 뭐 문제 있나? 아니. 그게 장점이시잖아요. 그래서 장점이죠. 네, 진짜. 추진력.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좀 지치더라고. 아 그래요? 한 5년 입사했더니 진짜 나도 열심히. 안 가 그럼. 아이씨 말 나온 김에 11월 11일까지인데 뭐 오늘 끝내기로 해서 끝내야지. 10월 26일이네. 11일이네. 끝난 날이구나 오늘. 네, 어떻게 그래서 저 리포트는 다 소개해 네. 주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 보면 코스피가 2240.25, 5포인트 정도 오른, 그러니까 0.23% 조금 떨어졌네. 0.2% 정도로 떨어. 여튼 2238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686.79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합 정도라고 아직은 네, 봐야 되겠군요. 네.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약보합.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소형 종목들이 많고요. 인버스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우리 뭐 여미사님 또 공모에 바쁘시니까 그럼요. 보내드리고. 예.
영 이사님은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인사 한마디 하시죠. 코오롱 티슈린이 7% 올랐네.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